혹시 현대 정주영 창업자의 귀인이라고 하면 누가 떠올라요? 조선소도 없을 때 배를 계약했던 선주 리바노스? 아니면 자동차 정비업 시작할 때 돈을 빌려주고 불이 나가지고 재건할 때도 다시 돈을 빌려준 영감님?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을 빼놓고 있다고 늘 생각했어요. 바로 오늘 주제인 이기업 창업자죠. 곧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혹시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들의 성장 초창기부터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고요. 그 회사가 국산차 중에 최고라는 제네시스의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만들고 있다면 그건 어딜까요? 그거 역시 이 기업이죠. 세계에 몇 안 되는 제동, 조향, 현가, 그리고 에이다스 같은 자율주행 관련 부품을 모두 만들 수 있는 한국 기업. 자, 이번 주제는요. 회사를 빼앗겼는데도 재기하고 IMF 외환위기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다시 일어서서 첨단 기술로 세계에서 통하고 있는 오뚜기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 HL그룹입니다. 첫 부분에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정주영 창업주의 귀인 얘기를 했는데요. 왜 소중한 건 곁에 있다 뭐 이런 노랫말도 있잖아요. 다른 누가 아니라요. 바로 정주영 회장의 여러 형제 가운데 제일 큰 동생 고 정인영 HL그룹 창업회장이죠. 과거의 한라그룹.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동생 정인영 회장은요. 집에서 아예 초등학교도 안 보내줬어요. 농사를 도우라고. 그런데 형제는 닮는 거죠. 형은 가출해서 사업을 몰두했듯이 동생은 가출해서 공부할 길을 찾습니다. 온종일 고물상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요. 야간에는 학교를 다닌 거죠. 자, 그런데 그 시절 꽂힌 과목이 있었으니 바로 영어였어요. 대학 가서 영어를 전공해야겠다 싶은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일은 해야겠고 하지만 또 야간 대학은 당시에 드물고 그래서 포기를 했느냐? 아니죠. 한국에서 안 되면 외국 나가서라도 대학을 가고 영어를 더 배우겠다는 결심을 하고요. 혈혈단신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훗날 형제의 운명을 바꿔놓는 큰 계기가 되죠. 일본에 가서 일을 하면서 대입을 준비하는데 돈은 없고 책은 너무 읽고 싶으니까 서점을 막 돌면서 조금씩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잠을 줄여가지고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해서 책을 사고 결국 대학에 들어가서 꿈에 그리던 영문학을 전공을 하는데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징병령을 내리니까 하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경성으로 돌아옵니다. 자,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뜻을 세워서 기자가 되죠. 영어를 잘하니까 당시에 UN 한국위원회 등을 출입하면서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했대요. 아무튼 그랬는데 6.25가 발발하면서 꿈꿨던 언론인의 길마저 끊어집니다. 또 공부도 중단하고 이것도 끊어지고 너무 아쉬웠겠죠. 그리고 부산 피난을 갔는데 가장이었던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꽤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피난을 가니까 딱 두 끼 먹을 돈만 남아있다면서 손목시계까지 전당포에 맡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큰동생 정인영이 가장이었던 형님을 만류하고요. 자기가 직접 돈을 벌려고 나서는데 신기하죠. 언론인이라는 꿈을 접으니까 사업이라는 꿈이 펼쳐졌습니다. 당시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워낙 드물었으니까요. 미군에서 통역을 구할 때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또 경력이 좋은 정인영은 당연히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배치가 됐느냐? 마침 공병대 장교를 돕는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교가요. 전장으로 대거 투입되는 미군들 숙소를 못 구해서 건설업자를 찾는 거예요. 부산으로 막 밀려드는데 이 사람들 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자고 나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걸 빨리 지으려니까 사람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역한테 묻는 거죠. 미스터 정, 아는 건설업자 혹시 없어? 지금 내가 너무 급해. 그때 정인영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요. 그렇게 해서 정주영, 정인영의 현대건설은 미군 군막공사를 수주하고요. 군수물자 수송, 보관 등을 맡으면서 큰 돈을 벌고 그러면서 사세를 확 키우게 되죠. 왜 제가 첫 부분에 정주영 회장의 귀인은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본격적으로 형의 사업을 돕게 된 정인영은요. 장기를 살려서 해외 차관 교섭을 맡아서 출장을 다니고 시멘트 공장 건설을 성사시키고 또 국내 최초의 해외 건설 사업 수주를 이뤄내는 등등 현대의 해외 사업 성장에 큰 몫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점차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하죠. 바로 기계공업이었어요.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1962년에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겠다 이런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현대양양을 일으킨 정인영 회장이 글로벌 기계공업에 품었던 뜻은요. 현재 첨단 자동차 부품 사업과 로봇 등으로까지 확장됐지만요. 그치만 그 시절에 그 시작은 어찌 보면 초라했어요. 처음에 그 간판을 안양 기계제작소라고 달았는데
그런데 무슨 기계를 만든 거냐? 그게 아니고요. 스푼, 포크, 나이프 같은 양식기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실리를 챙기면서 공장 돌리는데 익숙해지면서 미래를 준비하다가 60년대 후반에 현대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러자 정인용 회장은 기존 생산 라인을 바꾸고 선진국 업체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 국산화에 매진합니다. 쇼크 압소바와 전장 부품, 에어컨, 그리고 중장비로 영역을 넓혀서요. 불도저, 불차키 등등까지.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키우겠다고 하자 특기를 발휘해서 해외 차관을 들여와 승부를 걸죠. 원자력을 비롯해서 수력과 화력발전 설비 등등 각종 플랜트를 만드는 동양 최대의 종합기계 공장을 세우자. 그리고 100만 평에 이르는 창원 땅에 공장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70년대 후반부터는요. 국내 곳곳의 발전소, 또 해외 공장에 들어갈 기계들 제작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하죠. 자, 그런데 중화학공업을 키우겠다. 그래서 공장을 지을 때는 협조적이었던 정부가요. 뭔가 낌새가 달라지더니 급기야 1980년 아예 현대 양행을 사업을 포기하라고 하죠. 그렇게 피와 땀을 쏟았던 창원 공장을 빼앗긴 정인영은요. 이 과정에서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구속되기까지 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서 풀려나긴 했지만요. 그에게 남은 건 안양 기계제작소 등의 작은 사업들 다들 끝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죠. 1980년 12월 31일 사업을 내놓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자리에서 정인용 회장이 같이 있던 직원한테 그랬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억울하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아니죠.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야. 내일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안양 공장의 이름을 바꿉니다. 인간이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맨투, 만도기계.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서 뜻을 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업도 직원도 많지 않고 특히 당시 같은 상황에서 권력이 밉보였으니까 재기 자체가 쉽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한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 이들은요. 인천 조선 같은 당시로서는 작은 사업, 또 접어뒀던 시멘트 사업 등을 키우면서요. 특히 수요가 크게 늘고 있던 자동차 부품 사업에 집중합니다. 국내에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국내에서 뭐 이렇게 압박이 있어서 여의치 않으면 해외를 뚫으면 된다. 오히려 깨끗하게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면서 해외 유명 업체랑 합작사도 만들고요. 자동차 부품을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키우려고 자신의 후계자한테 경영을 맡깁니다. 지금 HL그룹의 정몽원 회장이죠. 자, 그러면서도 해외 기술을 들여오는 데만 급급하지도 않았어요. 1984년에는 자체 연구소도 만들었고요. 1989년부터는 거의 섭씨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스웨덴 아르에플로그라는 곳에다가 시험장을 만들어서 윈터 테스트를 시작했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여기에다가 시험장을 갖고 있는데 약간 외국 업체들이 생각하면 뭐야 쟤네 하는 만도에서 거기다가 윈터 테스트장을 만든 거죠. 근데 그때 시작한 테스트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30년 넘게. 지금도 HL 만도의 연구원만 2,400명가량이 되거든요. 1,000명 이상은 해외에 있고. 근데 만약에 예전부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국내에서만 이렇게 상황에 묻어가겠다 라고 했다면 국내 최초로 ABS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지금처럼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 메이커로부터 나올 수도 없었겠죠. 그렇게 90년대를 맞으면서 한라는 건설, 또 김치 냉장고와 에어컨 등으로도 잘 나갔는데요. 참고로 딤체의 김치 냉장고는 정말 엄청나게 히트한 제품이었죠. 이 딤체라는 게 없던 시장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또 냉방기 만드는 기업 이미지에 맞는 스포츠팀을 세우자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요. 아이스하키 팀도 만들었는데 그 팀이 지금도 한국 아이스하키의 기둥인 HL 안양이죠. HL 안양이 없었으면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대표팀 못 나갔을지도 모르고 동계올림픽 개최를 했는데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아이스하키의 개최국이 팀을 못 내는 상황이 될 뻔한 거죠. 거의 수익의 절반 가까이가 아이스하키에서 나온대. 아무튼 그렇게 한라그룹은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가운데 90년대 중후반 재계 서열 12위의 그룹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90년대 중반에 비자금 사건으로 많은 기업 총수들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권력과 거리를 뒀던 정인영의 한라는 멀쩡했죠. 왜냐면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돈을 주고받을 일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회사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기업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자,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를 덮치면서 이 오뚜기 같은 기업은 다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라그룹은 건설을 제외한 18개의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죠. 급기야 2006년 오뚜기 같았던 기업인 창업주 정인영 회장이 별세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던 사람도 세월을 막을 수
수는 없는 거였죠. 그리고 만도를 통해서 재기했던 정 회장은요, 별세하기 직전 후계자 정몽원 회장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만도만은 꼭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재기의 몸부림을 치던 2008년 한라는 만도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창업주 시대에 그랬듯이 오뚜기 같은 기업이라는 말에 걸맞게 만도를 통해서 부활의 기지개를 켜줘. 물론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만도는 제동과 조향, 현가장치 같은 자동차 핵심 부품 국산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요. 만도가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부품 공급을 꾸준히 늘리면서 성장하니까 어떻겠어요? 서구 업체들의 견제가 심해지는 거예요. 선두권에 있던 업체들이 올라오니까 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요. 오히려 이럴 때 만도는 묵묵하게 연구 개발을 늘리면서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영입합니다. 국내에서 1등하는 기업, 또 기존 자동차 부품 정도에만 만족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럴 때 사업 영역을 개척하자. 그러면서 자율주행 기술에도 힘을 쏟아서요.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센서 기술의 국산화에도 성공하죠.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열리자 이런 투자는 빛을 발했습니다. 왜냐? 일단 전기차 시대에도 만도가 만드는 브레이크, 조향, 서스펜션 같은 건 여전히 필요하잖아요. 또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다른 업체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전기차 업체로 성장한 기업이라 만도가 일찌감치 손을 잡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기술력이 더 쌓였기 때문이죠. 지난해 한라에서 HL로 이름을 바꾼 그룹이 또 한 번 만도를 통해서 오뚜기처럼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HL그룹은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또 기계의 움직임과 관련된 모든 건 우리가 확실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HL이란 이름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에 그치지 않고 기술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더욱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쓰러져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섰다는 정인영 창업주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있고 갖고 온 꿈이 있는데 어떻게 끝날 수 있는가? 꿈을 꾸고 꿈을 믿고 그 꿈을 실현하라. 뜻을 세우면 길은 열린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만도.